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천대계의 사요부터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사는 편편히 불부의 기린이며 불개의 부르다 그랬죠. 경계하지 않아도 생산이 있다. 알깔부자 즉 생산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절로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인데요. 불부의 기린이며 그랬죠. 그 이웃을 부유하게 하지 않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사란 얘기예요. 소사. 대사가 아닌, 즉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아닌 자신 혼자 한다는 얘기고, 열심히 하는 게 이게 편편이에요. 편편히 새가 나르는 그 피웅피웅 하면서 날개짓을 하다 보니까 세게 날아가는 그런 그걸 의성어라고 그러죠. 의성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만 어때요? 여전히 자기 자신의 자신을 닦는 일에 그칠 뿐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대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에서 편편히 불부의 기린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대상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상활 편편히 불부는 편편불부는 실하여 그랬죠. 모두 실담을 이루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지런히 날아간다는 얘기잖아요. 부지런히 날아간다. 이 세계에서 저 세계도 날아간다. 앞에서는 그 강을 날아간다, 강을 건너간다고 표현했고요. 사회에서는 어떻게 표현했죠? 강을 건너가는 게 아니라 그 하늘을 날아간다. 하늘을 가로질러서 날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편편히 불부는 실이라 그 말은 그 모두가 소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주변의 사람들이 소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라 그걸 자기가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본래 다 대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어때요? 대인의 삶과 소인의 삶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소인의 삶을 버리고 대인의 삶을 찾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여기서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자기가 자기 삶을 소사를 자기의 일을 닦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을 포함해서 소인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죠. 모두 실담을 있다라고 여길 뿐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그럼 실제로 보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순간에 불선한 마음이 일어났다고 그래도 그 불선한 마음도 사실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품에서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불선하다고 내가 규정을 해서는 안 돼요. 그냥 이 불선한 마음으로 일어나기 이전의 성품을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성품의 일어남임을 알게 되면 선과 불선이다라는 사고 자체를 놔버리게 돼요. 선과 불선을 넘어서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는 순간 어때요? 그걸 알게 되면 성품 따라서 마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선하게 마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개이부를 강조를 해요. 지금 일부러 경계를 하지도 억지로 경계하지 않아도 생산이 있음은 중심 원하라. 마음 가운데서 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미 입지를 했잖아요. 뜻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세운 뜻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억지로 반드시 그래야 된다라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게 불개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개란 얘기는 억지로 인위적으로 내가 뭘 얻어야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죠. 핵심이다. 이것도 다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소인의 도를 버려야 대인의 도를 얻는다라는 생각 자체, 즉 소인의 도와 대인의 도를 구분해서 보는 생각 자체가 여기서부터는 어때요? 사라집니다. 사라지게 돼요. 그러니까 찾고자 구하는 마음을 멈춰버리게 됩니다. 얻고자 하는 마음을 멈추게 돼요. 즉 이걸 버리고 이걸 얻는 것이 아니고요. 이걸 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그대로 대인의 마음이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고 찾아서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은 어떻게 되냐 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쉬어요. 처음에는 삼효까지는 어때요? 그러니까 삼효까지는 소인의 삶과 대인의 삶을 구분해서 대인의 삶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습니까? 삶이 굉장히 마음이 심적으로 갈등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는 갈등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됐죠.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힘든 때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사효부터는 어때요? 삼효까지가 소인의 도가 50일이고 대인의 삶의 방식이 49였다면 이제 뒤집어지는 거죠. 반대입니다. 이게 소인, 대인이라면 이게 바꾸어지는 거예요. 사효역에 되면 이미 51이 대인이고 49가 소인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보다는 어때요? 갈등보다는 기쁨이 더 많은 때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효가 가장 그 마음의 즐거움, 학문하는 그 즐거움, 연락, 기쁨과 즐거움을 많이 느끼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그 충천근계를 보면은 혹약재현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이 뛰어서 하늘을 날기도 하지만 또 갑자기 지쳐가지고 그때 팍 떨어져서 물속에 아래 이렇게 물속에 잠겨 있기도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때는 이게 이제 절망이죠. 이게 도대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내가 정말 이렇게밖에 안 되나라고 했다가 또 여기를 붕 하늘을 날듯이 그러면 어때요? 여기 그냥 업돼 가지고서 기쁘고 그러겠죠. 이런 마음이 많이 일어나는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때가 삼효라면 사실은 이제는 어때요? 여기서부터는 사효에 이르면 내려가도 그 자리, 올라가도 그 자리. 그러니까 벌써 마음이 어때요? 중심이 딱 잡혔습니다. 현상 중심이 아니라 이미 그 성품을 향하는 중심으로 중심이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이것마저도 그 자리로구나. 즉 갈등과 고통과 소인의 삶의 방식마저도 성품의 자리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 이전입니다. 그러니까 구하려기보다는 쉬워지는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쉬워진다. 여기서 완전히 쉬어버리면은 드러나겠죠. 근데 아직은 완전히 쉬워지지는 않기 때문에 자꾸 구하려는 마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구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또 그리고 얻으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그걸 쉬는 마음이 더 많다 그런 얘기죠. 요게 차이예요. 그러니까 삼효와 사효의 차이는 거기에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효부터는 점점 어때요? 사효부터는 마음이 더 편안해지고 학문하는 즐거움이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지금 그 대인의 삶 모두를 이롭게 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초에 입지를 세우게 되면 사효에 이르게 되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처럼 그 고통스럽게 살아간다, 갈등 속에서 살아간다고 느끼게 되겠지만 사실은 실제로 보면은 그건 자기의 생각일 뿐이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가 않아요. 그게 전부 소인의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렇지가 않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불개의 부가 여기서 핵심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 조건인데 이런 상태인데 사실은 이렇다. 그러니까 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거의 미룬 부르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미룬. 사유에 이르면 이제 구름이 빽빽히 위에서 모이잖아. 위로 모이고 뭐 어때요? 이제 더 이상 그 무거워져서 구름 상태로 지탱에 떠일 수 없을 때 이게 떨어서 내려는 게 빗방울이잖아요. 빗방울. 그러니까 아직 비로 떨어지지 않고 비로 떨어지기 직전의 구름이 빽빽해서 그 곧 비가 내리기 이전의 이 상태, 경계 그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그런 상태와 같은 게 바로 사효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여기 이렇게 되면 바로 떨어지잖아요. 바로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그 여름에 갑자기 그 소낙비가 내리는 걸 보면 맑은 하늘에다 구름이 갑자기 모이죠. 시커먼 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하면서 바로 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신비로워요. 신기해. 그런 현상들을 보면 참 신기하죠.
어쨌든 이런 현상 미룬 푸르 그러니까 구름이 빽빽하게 보이는데 아직은 비가 내리지 않는 상황을 이렇게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속 그런 상황에 구름이 모이고 비가 내리는 현상이 연결이 돼 있어 이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할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구분하죠. 그런 현상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자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언어라는 게 이제 언제나 그렇다는 거 아까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언어라는 게 그렇다. 사진과 같아. 사람이 자꾸 움직이는데 즉 시간이 흘러가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데 그 변화하는 현상을 우리의 마음으로 정지시켜버리고 이걸 쪼개니까 이게 부분이다 전체다라고 생각하는 거다. 이게 이제 분합적인 사고고 이걸 나눈 다음에 그 나누는 것을 다시 이것과 이것의 관계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합하는 분합적인 사고가 이게 물건적인 사고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지금 여전히 지금 성품과 그것이 나타난 현상적인 물리적인 생명현상을 자꾸 나누고 양자의 관계를 통해서 나누었다가 둘이라고 생각했다가 사실은 둘이 아니고 본래 하나야라고 느끼는 거 이걸 바로 알미다 또는 깨달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마저도 결국은 뭡니까? 분합하는 것도 누가 하는 거냐? 성품을 주체로 해서 그게 뭐에 의해서? 마음에 의해서 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 하나다 할 수 없는 경계가 마음의 프리즘처럼 굴절이 되어서 나타나고 육신을 통해서는 완전히 서로 다른 이것과 저것이라는 둘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눈에 보이는 육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현상들을 보고서 현상으로 이거 지금 주역이라는 것도 그렇잖아요. 현상입니다. 현상. 둘로 나눠진 현상. 육신을 통해서 드러난 현상. 그러니까 현상을 보고서 드러나기 이전에 나눠보는 성품과 마음을 나눠보는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을 보면 그 마음이 곧 하나인 성품의 세계에서 나타나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역방향으로 거꾸로 지금 가는 방향으로 기술을 해놓은 게 바로 이 내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어서 그 오요와 상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요와 상요는 이제 앞에서 나 밖에 있는 이런 이치들 성과 명에 관한 내 본성과 그것이 나타난 삶, 그 생명에 관한 현상들의 설명을 쭉 듣고 이치로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치를 통해서 이게 무엇일까라고 궁리를 하는 게 초요와 이요라겠죠. 초요, 이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삼요와 사요에 이르면 결국은 그걸 내 마음 안으로 내재화시켜서 주체화시켜서 마음의 문제로 해결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어때요? 그 찾는 마음. 삼요에서는 찾는 대상과 찾는 마음과 찾아지는 마음이 둘로 생각을 하고 찾는 그 소인의 삶을 버리고 대인의 삶에 어떤 이치가 따로 있는 걸로 생각을 해서 소인의 삶을 버리고 대인의 삶을 찾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사유의 일이 멋졌다고요. 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고 소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이다라는 걸 알게 된다고 그랬죠. 자, 그렇게 되면 오염이 어때요, 이제? 마음이라는 걸 결국은 마음임을 알게 되면 대인의 삶도 소인의 삶도 마음임을 알게 되면 마음으로 드러나기 이전에 뭐를 알게 되죠? 성품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알게 되면 이제 성품을 주체로 생명을 살아가는 삶이 올바른 삶의 방식이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죠? 지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올바르게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된다. 그게 이제 오요와 상요의 그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요 효설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을이 은나라 때의 옛날에 정치 지도자인 천자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하는 사람인데 실제 역사상에 실제했던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제을이라는 사람을 지금 여기서 등장을 시켰죠. 재료로 삼았습니다. 재료로 삼아서 제일이 어땠냐? 귀매라 그랬죠. 누이매자입니다. 누이를 돌아가게 했다.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우리는 이제 여자가 결혼하는 걸 시집 간다라고 얘기하고 우기라고 그래요. 우귀, 귀 돌아갈 귀자. 그래서 시집을 간다는 얘기인데, 자 여자가 결혼을 해서 남자의 집으로 간다는 얘기는 본래가 내가 있던 자리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반대로 생각하면 남자가 여자 집으로 간다고 하면 안 되냐? 똑같아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게 이때의 집이란 물리적인 그 장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가 육신으로 보면 본래 따로 나누어져서 성장을 하다가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장성했을 때, 어른이 됐을 때 비로소 결혼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인, 즉 사람, 부부라고 그러잖아요. 부부. 몸으로 보면 남자와 여자, 남녀가 둘이지만 그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 하나인 그러한 세계를 이제 부부라고 그러는데, 부부와 이게 남녀가 차이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부 세계로 들어가는 걸 결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기다, 돌아갑니다. 그래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즉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돼서 남녀로 구분되는 육신의 차원을 넘어선다, 그런 얘기죠.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결혼하는 것을 시집을 보냈다라는 얘기는, 시집을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우기라고 표현한 이유가 본래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본래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육신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삶은 나와 남이 둘이 아닌 하나인 삶. 그게 이제 부부가 되지만, 부부가 되면 어때요? 부부가 되면은 자식을 낳으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부부가 부모가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되면서 이게 가정이 형성되고, 가정이라는 게 하나의 사회예요. 사회. 그러니까 더불어가는 삶이죠. 함께하는 삶. 우리는 본래부터 함께하는 삶이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자녀로 태어납니다.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죠. 가정의 구성으로 태어나, 처음부터요. 가족의 구성으로 태어나서 그 가정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자라고 성장을 하고, 육신과 마음이 성장을 하고 성인이 돼서 함께 살아갈 수 있을 준비가 되면은 이제 결혼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본래부터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혼자 살아가는 삶은 없습니다. 그게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래의 내 삶의 양태로, 양식으로, 방법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러면 오늘날에도 여전히 꼭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야 된다는 얘기냐? 그거는 자유롭죠. 꼭 부부가 돼서 살아간다는 얘기라고 보면은, 그러면 선천에 예를 들면 혼자 살았던 예수님이나 혼자 살았던 부처님이나 공자님은 이제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는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어느 한쪽이 잘하고 잘못된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현상의 측면에서 본인의 삶을 그 선택하는 건 선택의 문제예요. 부부와 함께 살든 결혼해서 살든 결혼을 하지 않고 가출을 뒤집으면 출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과 결혼해서 살아가든, 성직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어떤 특별한 남녀와 결혼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결혼하는 거다라고 이번 얘기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선택의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제 그 제을이 귀임에 자기의 누이를 시집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제을이 자기의 누이를 시집 보내미니 이 지며서 복지자의 복이며, 그러니까 복을 씀이며 원길이니라. 그러므로 크게 길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이지원기를 써 복을 씀이라 크게 길하면 중이행원이라. 중심에서 행함을 원함이라, 또는 원함을 행함이라, 원하는 바를 행함이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중심에서 원하는 바를 행함이라, 그런 얘기죠.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뒤집어서 생각을 해놨네요. 표현해놨네요. 잘 보세요. 우리는 아까 계속 지금 어떻게 표현했죠? 육신으로 보니까 육신의 차원을 넘어서 마음에 이르고, 마음을 통해서 성품에 이른다 그랬는데, 5에서 반대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성품을 제을로 표현한 겁니다. 제로. 천자처럼
통치자다. 일종의 통치자. 마음의 다양한 작용으로 일어나는 근원을 이제 제을이라고 표현했고, 시집 보낸다는 얘기는 뭐예요 지금? 누이라는 얘기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것이 아니라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죠? 사람이 웅호라는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되는 거, 사람이 돼서 환웅과 결혼하는 게 전부 뭐예요? 환웅의 예설이잖아요. 환웅한테 기도를 하고 환웅이 조건을 주고, 그러면서 환웅이 사실은 결혼을 시키는데 누가 결혼을 해요? 자기 자신과 결혼하잖아요. 이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체적인 성품의 측면에서 보면은 각각의 성품이지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 성품이 곧 모든 존재의 성품이기 때문에 너 성품이다 나 성품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이라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환웅을 천신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신에 의해서 그 신의 경계까지 나아가는 것, 결혼하는 것, 환웅과 결혼하는 것, 신의 경계와 둘이 아님을 아는 것, 그걸 바로 뭐예요? 그게 이제 그 곰이 된 여자가 결혼하는 걸 표현해요. 이게 그대로 표현이 돼 있잖아요. 재밌죠? 재밌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제을이 자기 누이 동생을 그 시집을 보낸다는 얘기는 결국은 환웅에 의해서 곰이 된 여자인 웅녀가 즉 사람이 되고자 하는 뜻을 세운 입지한 존재가 결국은 어때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걸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복으로서 하며, 그러니까 이게 복 받을 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누가 복을 주는 건데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거잖아요. 그죠? 복 받을 일이며, 그래서 크게 기라니라. 그건 바로 중의심에서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사유까지는 올라가면서 찾아간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야. 본래 찾고자 하는 그놈이 바로, 찾고자 하는 마음이 바로 대상의 드러남이야 라고 여기서 바꿔서 설명을 해요.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방향이 완전히 바꿔져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파악하실 수가 있죠. 예, 정리가 되십니까? 이게 이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미 이제 오요에 이르게 되면 세운 뜻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까 화엄경에서는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처음 내는 순간이 바로 곧 정각 바른 깨달음을 이룰 때다라는 얘기가 틀림이 없다라는 걸 이해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초요에서 마음을 내는 순간 상요에 이른다, 오요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상요는 하나 더 지금 얘기를 했죠. 봅시다. 무슨 얘기인가요? 상육은 성, 보고, 황인이 이제 이게 황이 비어있는 황자, 비어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 성을 이렇게 세워놓고 성을 막기 위해서 주변에 연못을 파잖아요. 연못을 파가지고 여기에 이제 물을 채워놓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채워놓으면 여기 가려고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성하고 이렇게 다리를 쭉 연결을 시켜놔요. 평상시에는 그렇게 성을 딱 올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돼요? 성이 이렇게 딱 고립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적군이 여기에 쳐들어올 수가 없도록. 그래서 이 황자가 이게 해자가 비어있는 황자예요. 이게 물을 다 빼버렸으니까 또 여기 뛰어내려서 다시 올라올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상태. 그러니까 이건 적을 경계하지 않는다. 즉 적을 나와 둘로 보지 않은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요. 그 이제 재밌죠. 이게 지금 이렇게 우리는 밖을 향해서 보면 밖의 적이 나에게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내가 막았다는 의미가 되지만, 사실은 어때요? 내 스스로 고립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막아버리면 나도 또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게 다리를 내려야 나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고립되어 있다는 게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물자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이 안에서 다 생산이 되지 않는다면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죽잖아요. 시간이 흐르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성을 할 때, 성을 공격을 할 때 여러 가지 작업을 작전을 쓸 때 그러잖아요. 고립시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식량인데 그 식량이 줄어들면 어쨌든 굶어서 어떻게 전투할 능력이 상실이 되잖아요. 점점점 낮아지다. 그러니까 이때를 기다리는 그런 작전도 쓰고 그러잖아요. 어쨌든
성이 상태가 어째서 되돌아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해자의 물을 비워버린 상태로 돌아왔다. 그래서 어째 물용사입니다. 스승사자면 무리사자, 군대사자, 군대를 쓰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군대를 쓰지 않는다면 이미 어쨌다는 얘기예요. 지금 소인은 이게 이제 뭘 상징해요? 소인과 대인을 나누어서 소인의 삶을 버리고 대인의 삶을 찾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다 끝났어. 왜? 오유에서 이미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나를 알았기 때문에, 소인 대인이 없는 하나인 자리, 성품의 자리를 파악이 됐기 때문에 굳이 내가 지금 군사를 내서 소인의 도를 버리고 대인의 도를 찾는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업고명이여, 읍으로부터서 명령을 알리는 겁니다. 읍이 지금 여기 안에 성 안에 있는 게 읍이죠. 자, 근데 이게 분명히 정의입니다. 바른 일입니다. 근데 정의라도 인색하다 그랬어. 정의라도 인색하다. 자, 왜 인색할까요? 아무리 바르더라도요. 이게 지금 상류효예요, 상류효. 상류효와 관련돼 있는 게 그 네 개의 사묘입니다. 사묘. 사묘는 어쨌다고요? 지금 사묘까지는 소인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삶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어째야 돼요, 지금? 이게 지금 뭐하고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까지는 네 개의 세계. 이미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서 올바로 살아가는 거에 무엇인지를 나가 누구인지를 파악을 했다는 얘기. 그럼 왜 바른데 흉할까요? 왜 흉이라기보다는 인색하다고 그랬죠. 즉 제일 김에 이른 사람이 대인의 도를 깨달은 사람이 대인의 도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명을 읍으로부터만 내리면 안 돼요. 그게 어디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게. 성을 열어버리잖아요. 이미 해자를 그 물을 없애버렸으면, 군사를 더 이상 이끌 필요가 없으면 어때야 돼요, 그게 이제. 밖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성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그게 뭐예요? 소사를 대사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대사. 그러니까 본래 소사와 대사가 따로 없어. 성 밖과 성 안이 내외가 따로 없는 겁니다. 내외 기와인이 따로 없다는 얘기야. 기와인이 둘이 아닌 경계를 파악했는데 여전히 여기 나의 상태에 머물버리면 어때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그게 인색한 거예요. 인색한 거. 그러니까 성보고 황인데 기명이 라니 어지러. 그냥 나에게만 이렇게 내려봤던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여기 쳐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다시 쳐들어오게 되면 야, 우리는 평화롭게 살아야 돼. 싸울 이유가 없어. 왜? 소인과 대인이 둘이 아니기 때문이야 라고만 얘기한다고 해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즉 이게 지금 뭐예요? 상효에 머물지를 말고 초효로 다시 돌아가서 더불어 함께 살아야 된다. 초효는 여전히 소인의 삶에 빠져서 소인의 삶이 올바른 삶인지를 알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삶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예요? 비색된 세계입니다. 자기 자신과도 소통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과도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밌잖아요. 어쨌든 성에 갇혀버렸습니다. 이게. 자, 이게 지금 소인도 자기 육신이라는 성에 갇혀버린 존재이지만 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대인이 아무리 해자를 그 물을 빼버리고서 안팎이 둘이 아니다는 걸 알았으면서도 여전히 성에 갇혀있나, 성 속에서만 머물는 사람이라면 역시 대인의 도에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나는 근심걱정 두려움이 없는 너무 편안하고 누르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삶에 자꾸 갇혀 있으려고 그래요. 그 전에 내가 힘들었는데 너무 편안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또다시 지옥에서 내내 살다가 지금 비유하자면 천국에 왔는데 또다시 지옥으로 내려가려고 하겠어요. 그 고통스러운 삶을 내가 왜 살라고 그래. 이로부터 어째야 돼요? 어째야 돼? 대자비가 그 인이 발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아픈 문제는 이게 지의 문제인데 지혜로서 내가 나와 남이 어떤 존재를 파악을 했지만
나와 남이 둘이 아니면 진짜로 알았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면서 거쳐서는 안 되고 인을 통해서 드러나야 됩니다. 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상류교에서는 이 상류교에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마치 성에 갇혀서, 즉 소인이 그랬듯이 대인의 삶이라는 깨달음의 경계라는 성품의 세계라는 속에 갇혀 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그걸 인색하다. 그게 아무리 바르지만 비록 바를지라도 인색하다 그랬으니까 그 명이 어지럽다.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안에서만 해봤던들 아무리 그래봐야 그게 명이 이루어지느냐 그 말입니다. 밖에까지 나아가야 명이지 내 안에서 명령을 내려봐야 명이 시행이 되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명이 어지럽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이 명을 보면 어찌 보면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정명이라고 그랬잖아요. 바른 삶이요, 바른 삶. 그러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 둘이 아닌 삶이 바른 사람이라고 아무리 그걸 알려봐야 그냥 말로 하는 것이 이제 행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즉 초요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바로 상유의 효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사를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단순하게 그냥 알무 문제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다면 그 반드시 알무 세계를 실천하는 인을 중심으로 현실에서 실천하는, 즉 함께 알아가는 삶을 추구해야 된다. 그게 바로 대사다 그런 얘기죠. 알무 문제는 소사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대사에 그치면 이거는 진정을 하면 군자의 삶, 대인의 삶 또는 군자의 삶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소사도 어렵지만 대사는 더욱 어렵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것이 우리가 주역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데 지천택계를 통해서 그 인간의 삶이 어때야 되는 걸 파악하는 문제인데 철저하게 지금 우리가 중천관계와 중지관계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듯이 알았다면 반드시 행을 해야 된다. 행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와 행의 문제가 언제나 둘이 이렇게 병립이 되어 있다라는 것, 둘이 아니라는 것, 성품의 세계를 지와 인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서 행해야 된다고 말을 하지만 결국은 행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암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행하고 행을 통해서 알아지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냐. 중국 주역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계는 언제나 선지후행인데 먼저 알고 뒤에 행하게 된다는 선지후행론. 비록 그 지행합의를 아무리 논해도 암과 행함이 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논하도 현실적으로는 어때요? 선지후행이기 때문에 먼저 깨닫고 상구보리를 해야 보리 깨달음을 얻어야 그 다음에 비로소 실천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하와 중생을 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 근데 이제 본성의 차원에서 보면은 나와 남이 없지 않느냐, 나와 남 즉 안팎이 없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하게 되면 행을 하고 행을 통해서 내가 알아지고 그 알미 다시 그 행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그 행은 더욱 알미 더욱더 완전해진다고는 그렇지만 그게 확장이 된다라고 해야 될까요? 확장이 된다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쨌든 점점점 새로워진다. 암도 행함도 새로워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한 관점이 하나 설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라고요? 그게 바로 이제 정역의 관점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천택계에 관한 내용들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지천택계와 천지빗계는 결코 둘이 아니다. 빗계와 택계를 통해서 둘로 나눠지기 이전의 하나인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나
그 하나인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둘로 표현되어진 비택계를 봐야 된다. 그래서 비택계는 어떤 관점에서 동전의 양면처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다르다. 그러니까 택계는 대인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 비계는 소인의 관점에서 보지만 사실은 대인과 소인이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고 동일한 성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에 따라 사는 방식에 따라서 양재가 나눠지고 갈라진다라고 표현한 것임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